단단테니인가? 그 무서워서 체크할 세로로 비스듬하게 짜야 돼. 이런 걸 사실은 우리가 이게 뭐 될 거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자연스럽잖아. 편하게 그렇게 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 안 되고 모든 기도는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리적 리액션하고 이 우주에는 이론은 딱 한 개밖에 없어. 이것만 이론이고 나머지 이론이 아니라 이론은 다 이걸 이제 이용하는 거예요. 이걸 말리적까지 연결시켜야 돼. 그러니까 꼬맹이 때 이런 걸 딱 관찰하고 이상하네 딱 생각했다고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말리적이 될 때까지 연결이 될 때까지 계속 생각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잖아. 아 맞네 이렇게 해갖고 끝내버리는 거는 무거우니까 떨어지지. 아 맞네 하고 끝내버리는 것 같잖아. 무거운데 몇 떨어지지? 이렇게 계속 물어야지. 아, 무거우니까 떨어지면 이렇게 너무 쉽게 결론을 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뭐 뻔한 건데 칼이 이렇게 사과를 자르려고 하면 작용 반작용을 거치게 해가지고 작용하는 만큼 반작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칼로 사과를 자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칼로 사과를 자를 때 사과도 칼을 자르려고 그러니까. 근데 결국 작용 반작용이라는 이 우주의 모든 법칙이 작용 반작용이다. 이 하나로 모든 걸 이 우주 안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하려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설명해야 그것이 이론이다. 구조로도 뭐 자동차의 구조 이렇게 어떤 구조라고 하면 안 되고 모든 구조, 세상 모든 구조를 다 설명해야 된다. 그래서 칼을 자를 때도 비스듬하게 치고 도끼를 칠 때도 비스듬하게 치고 자세히 보면 글을 쓸 때도 이렇게 비스듬하게 써야 돼요. 이렇게 쓰면 요거 딱 닿는 부분을 딱 조절하기 힘들어. 약간 비스듬히 해야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지. 이거 하면 떨어진다고. 요 부분이 떨어졌다 붙었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힘이 들어가서 안 좋고 이렇게 사선으로 친다는 게 뭐냐면 화죽지 세죠. 대나무를 짤 때 세로로 칠 때는 여러분 마디가 있는데 요 마디만 딱 깨주면 나머지는 대나무가 알아서 자르는 거죠. 칼은 요 마디만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세기를 박아놓으면 칼로 세기를 박아놓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미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양쪽을 벌리는 거죠. 이렇게 쫙 벌려주는 거죠. 벌리면 이 사이에서 작은 반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자르죠. 근데 이제 아무데나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결 따라가야 돼. 결이 이제 뭐 이렇게 나 있다면 요 사이에 칼을 딱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알아서 자른다. 옛날 중국의 고사에도 그런 게 나오는데 도살장에서 쇠고기 이렇게 자르는 게 힘들대요. 이거 명장이 있어. 쇠고기를 막 귀신같이 잘라내는 사람이 있어. 그 중국 고사에 나오는 얘기. 뼈와 살을 장자 포정 그처럼 막 세고 자기가 알아서 막 나 고기 싫어하면서 쏘가 그냥 스스로 고기를 벗어던져. 수준 없는 국가들은 그냥 칼로 자르고 고수는 소가 나 싫어하고 고기를 막 던지는 거야. 10년이 됐는데도 칼이 무뎌지지가 않아. 공간으로 들어가 막 들어가. 갈아본 적이 없네. 장자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도 그 마장동에 소나 돼지 나니까 한번 이렇게 잘라가지고 고기를 채취하는 사람 몇 마리씩 봤는데요. 세계위기를 한다고.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명장은 진짜 그냥 포정이 있구나. 네. 그거 이제 자동화 못 하잖아요. 다리 있는 건 다리 잡아서 칼이 계속 뼈를 쳐가지고 칼을 다 풀어줘. 어디 결단 샥 하면 그냥 싹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대요. 찍어야 돼. 비스듬하게 자른다는 거는 힘을 방해하는 그건 그건 못할 것 같아. 끔찍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작용 반작용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자르는데 이렇게 자르면 지구도 자를 수가 있다. 지구도
여기 칼집 따면 지고 알아서 막 잘라버려. 아니 도마뱀 뿔을 딱 잡고 도마뱀 알아서 뿔을 끊어버려. 이런 것을 굉장히 골똘하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자기 알아서 막 잘라가. 재밌다는 건 굉장히 재미난 일이에요. 하죽지세가 참 생각해볼 만한 단어네요. 이게. 지 스스로 알아서. 그러니까 네. 이게 비스듬하면 처음에 닿는 지점이 아주 작고 그게 오히려 그러니까 이렇게 똑바로 자르면 처음부터 너무 넓은 면적으로 하니까 이게 잘 들어가기 어렵겠네. 확률적으로. 기어틴도 그냥 수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물리니까 음. 이 안에 압이 걸려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피부도 그냥 이 안에 압력이 걸려 있다고. 공기압도 있고 대기압도 있고 대기압이 누고 있는데 그러니까 벌려주는 그 한 점에서부터 시작. 일기압이 걸려 있어. 그러니까 일기압 꽉 누르고 있는데 이게 칼이 들어가겠냐고. 근데 비스듬하게 잘라버리면 이제 이렇게 벌려버리면 칼을 약간 이렇게 눕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벌려버리는 거예요. 벌려버리면 이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면 이 안에서 일기압이 작용하는 거예요. 일기압이 막 자르고 있는 거야. 그 자기가 자르고 공기 뒤 압력이 막 잘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편하냐고. 이런 걸 알면 굉장히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결을 타는 거네. 이런 걸 골똘하게 생각해보면 재미가 있어. 난 어릴 때 하루 종일 혼자서 시거리면서 막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 그렇게 안 하더라고. 나 혼자 막 생각하고. 미쳤지. 하도 구슬치기로 갔었잖아요. 참 독특하시네. 저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보면 이럴 때 이제 제가 이 철학책을 막 이만큼 사가지고 다 읽어봤어. 근데 다 한 반쯤 있다 뜯었어.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 있는 상록부터 시작해서 뭐 파스칼의 빵스의 버전도 있었고 무슨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하고 온갖 책이 다 있었는데 이렇게 읽어봤는데 카힐티. 아저씨들 뭔가 다 깝깝해. 철학하는 아저씨들은 왜 이렇게 헛소리를 할까? 근데 이 양반들이 전혀 할 말이 없는 게 아니고 이 양반들도 나름대로 뭔가 고민을 하고 있었어. 근데 핵심은 못 찍고 계속 막 시를 쓰고 있는 거야. 글이 점점 운문으로 변해.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쓰고 싶은지 정확히 탁 찍지 못하니까 엉뚱한 얘기라는 거야. 근데 젊은이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또는 왜 사느냐? 이런 얘기는 결국 이 소년이 이 사회 앞에서 사회 혹은 세상이라고 치면 세상 앞에서 어디에 시비를 걸어야 내가 이 사회에 인대를 붙을 것인가? 내가 이 세상에 과연 살아둬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고 사회에 나가기 전에 과연 이 사회가 나를 필요로 하는가? 그래서 여기에서 내 답은 실현이다. 그러니까 사회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내가 사회 안녕하세요 내 살아줄까요?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 근데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고 사회로 들어간다는 것은 물론 이제 군대도 가야 되고 대학도 가고 이렇게 취직도 해야 되고 이렇게 막 등급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부모가 야 너 취직해 안 하면 되잖아. 군대 오라고 안 가면 되잖아. 나 안 하려고 어쩔 거야. 왜 우리가 사회하고 한편이 돼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한 거야. 사회가 야 오라 이러고 부른다고 가냐고. 야 너 이리 와. 안 가지 너가. 사회가 인간을 부른다고 해서 거기 가는 거 쪼로록 따라하는 거 그 이상한 거지. 동네에 좀 노는 형님들이 야 빨리 이리 와. 그럼 얘 하고 우리 가냐고 안 가지. 대치고 가버리지. 그러고 안 가는 게 고집인데 왜 사회가 부른다고 가냐고. 야 군대 오라고 가고 야 취직해라고 하고 대학에 오라고 가고 이거 너무나 유치한 거 아니야. 뭐하러 부른다고 가냐고 안 가야지. 사회가 오라고 가는 진짜 한심한 거야. 내가 아니면 이 사회가 다 망한다 해야 나 가줄까? 가줄까? 가야겠는데? 이렇게 된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몸값이 막 올라갈 텐데요. 그래서 왜 사느냐? 존엄 때문에 산다. 이 말은 필연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다. 이게 뭐냐면 자연에는 완전성이다. 그러니까 내가 까미의 이 방향을 좀 재밌게 생각하면은 내 마음을 딱 반영하고 있었어.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 얘기라고.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연히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건 완전성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기성적인 일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는 열매가 열리고 가을은 수확이 있고 겨울은 저장을 해야 되고 이렇게 돌아가는 기성적인 작동 원리가 필연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왜 사느냐에 대한 답은 이 둘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면 이게 답이다. 인생의 질문과 답은 서로 대칭을 이루고 아주 짝꿍이 맞아떨어집니다. 이제 예술에서는 아름다움이고 자연에서는 완전성이고 인간에게는 존엄이고 그것이 기성적인이 받아들이는 얘기다. 그것도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질문과 답처럼 어떤 대칭성을 이루는 문제인데 이 강자와 약자 간에 보통은 이제 이게 어떤 어색하잖아요. 제일 어색한 게 이제 생각하는 사장하고 수유의 관계인 것 같아요. 사장하고 수유는 매일 회사 문 앞에서 다 마주쳐야 돼요. 근데 여기서 누가 갑이냐고. 우리는 사장이 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수유가 갑이야. 그냥 사장이 수유가 말 안 들으면 야, 넌 해고야 그러면 되는데 또 해고하면 귀찮다고 또 다른 사람 수유 시켜야 되는데 근데 사장은 수유는 월급이 얼마나 100만 원 사장은 연봉이 얼마나 100억이야. 사장이 앞을 가다가 저 새끼가 속으로는 겉으로는 안녕하십니까 해야 되는데 속으로는 하면서 속으로 입이 이만하게 튀어나와가지고 욕할 거 아니야. 그걸 내가 다 아는데 그 사장이 싹 걸어가면 수유가 안녕하십니까 하면 주시오 이 말이거든. 월급 올려주시오 이러는 거야. 근데 사장이 그 앞을 돌로스럽게 통과한다는 건 굉장히 어색한 거야 내가 봤을 때. 수인은 속으로 그때는 안녕하십니까 하는데 이렇게 눈을 또 신호를 보낸다고. 저는 왜 우리는 같은 공간에 사는데 내가 더 중요한 일을 하는데 내가 회사에 얼굴바닥인데 얼굴봐 금단추 얘는 금단추 하루 회사를 딱 치고 있는데 내 돈은 지가 모르자 100원이 나를 100만 원. 사실은 100만 원. 난 100원이냐고. 그러니까 사장이 수입 마음을 다 알지. 그냥 웃으면 사장 이렇게 하지 마. 속으로는 억울하더라고. 비수가 날아오는 거야. 보이지 않는 비수. 그리고 원래 하이들은 주인을 잘 욕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색한 상황이고 수인은 당당해. 수인은 괜히 잘생겨 나오십니까? 그런데 사장 그래 수고하게 하고 빨리 도망가야 돼. 빨리 그 자리를 또 떠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피해갈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있어요. 딱 대결을 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사장들은 이 수인하고는 안 마주쳐. 자동차 타고 지하실로 주차장으로 싹 들어가고 전용 엘리베이터로 싹 사장실로 날아가는 거야. 그 비서한테는 이제 또 보너스를 주기 때문에 괜찮아. 비서한테는 잘 주기 때문에 비서는 전혀 그런 게 없어. 수의하고 이제 수의가 사장의 그 사장 호구가 되는 거지. 수의하고 사장이 제일 안 좋은 관계야. 딱 걸리는 거야. 인간은 문명적으로 이렇게 딱 걸리는 관계가 있다고. 그래서 이 제일 그렇게 딱 걸린 사람이 주로 운전사인데 그 김대중 대통령도 운전사 닮아서 고생했는데 그 동교동 이스파시 책 보서 운전사 맞는 거예요. 그 국회의원 중에 또 누구도 그 옛날에 뭐야 아침마다 빵하우유를 먹는다는 국회의원 있었잖아. 운전기사 뒤통수를 때리고 운전기사한테 신고를 시키고. 근데 아마 그 국회의원은 내가 저 보너스 좀 줬는데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고향에서 머저리인데 내가 불쌍한 운전사 좀 시켜줬더니 그 국회의원은 그 운전수한테 굉장히 자기가 잘해줬다고 생각했지. 그래 뒤통수 좀 때려도 된다고 생각했지. 근데 운전수는
햄버거 사러 몰래 침 싹 뜯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그 무서운 관계야. 운전수 언제든지 자기 주인을 엿먹일 수 있다고. 그럼요. 산속에다가 운전해놓고 그냥 아프면 어떡해. 나도 추미애 그랬다고. 추미애 운전기사가 기분 나빠 어디 막 어디 외진데 갔다 놓고 아팠다. 그러니까 외진데다가 운전 놓고 아버지 거지. 거기다 이제 키를 뽑아가지고 저기 던지는 거예요. 이게. 저기다 던져버리고. 속에다가 더더욱. 네. 그래서 이 사장들은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 지하 엘리베이터를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데 그 법원에 출두하는 사람은 이제 다 그 신기자한테 다 걸리는 거야. 자동차에서 다 가는 거야. 그이 영수조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가. 그러니까 휠체어 앉아가지고 막 마스크 쓰고 그래가지고 겨우 통과하는 거라고. 환자인 척 해가지고 질문을 안 받으라고. 인생에는 그런 식으로 다 걸리는 시간과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되어버리면 그 순간은 배등해져 버려요. 사회의 어떤 규칙과 질서가. 질문할 수 있는 여지가 뭐죠? 제가요? 아니 그 뭐죠? 요지보다는 우리가 보통 저는 이제 그 존엄에 대해서 그 존엄은 필연성에서 오는 건데 그 필연성이기 때문에 완전한 거고 완전한 것은 기승전결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렇죠. 완전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이제 이 우주의 법칙이고 네. 내가 이제 자꾸 해버리면 유전자가 그렇게 명령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맞아요. 유전자에 그렇게 새겨져 있어요. 인간은 이 졸음을 추구하도록 우리부터 그렇게 태어났어요. 근데 호랑이는 안 그래. 호랑이는 그냥 돕고 다니고 자기 혼자 살고 이 인간은 약한 존재. 모든 지구상의 동물 중에 인간이 제일 약한 동물이에요. 국어사전에 존엄이라는 것은 존귀하고 귀한 뭐 이런 정도 똑같은 말이야. 뭐 반복. 존귀하고 귀한 게 뭐냐 이거죠. 네. 존귀하고 그렇게 귀한 게 옛날에 뭐냐 높고 뭐라고. 뭐 그렇죠. 높은 게 뭐냐 이거죠. 네, 그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고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어쩔 수 없는 그 운명의 지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담을 말하면 왼순의 애나무다에서 딱 만나는 지점. 그렇죠. 그 지점을 만들지 않고 살면 좋은데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 지점을 저는 아직은 그렇게 지점을 만들어가지고 곤란한 경우는 아직은 없거든요. 중국 앞에서는 다 그렇게 다 걸리잖아요. 죽음 앞에서 누구나 죽으니까 근데 누구나 죽는데 그게 걸리는 건가요? 그거는 누구나 가장 평범한 게 인간이 저기 평등한 시기가 죽는 거 아닌가 태어나는 거하고? 근데 이제 라이벌하고 다 걸린다는 게 아니라 네. 자기의 정보화만. 어떤 어떻게 지금까지 끝내야지? 가치 판단이라든가 인생 살아온 걸 모든 걸 이제 헛살았다 이렇게 하게 만들 수 있는 엄청난 테러라는 거죠. 인간의 삶에 대한 테러. 그래서 만약 죽음이 없다면 네. 대충 살아도 되고 뭐 거지같이 살아도 되고 황제처럼 살아도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정답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죽음을 그렇게까지 생각한다면 우리가 급사 있잖아요. 급사. 네. 자기도 모르게 죽는 거. 네. 그거는 그 지점을 생각해볼 여를도 없이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그건 예외잖아요. 근데 죽음은 많이 또 매일매일 잠드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러네요 또. 잠자기 전에 한 번은 또 자신을 반추해 볼 때도 있으니까. 물론 내일이 올 수도 있고 내생이 올 수도 있고. 근데 예민하면 사실 그 죽음을 항상 느끼거든요. 그래요. 꼭 매일매일 잠든다는 거는 어떤 일을 오늘 끝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 잠이 없다면 뭐하니? 야 내일 하지. 무한적으로 미뤄도 되잖아. 근데 매일매일 잠을 자기 때문에 난 야 이거 오늘 끝내야 그러면 오늘 끝내야 되잖아요. 어떤 일의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 잠이라는 게 없다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그냥 매일매일 집에 갔다가 밥 자고 밥 먹고 숙제하고 그런 순환 되는 구조가 없고 새로 시작하고 끝나고 이런 게 없고 계속 이어지니까 그건 허무한 거죠. 근데 여하튼 늘 필연적인 것만이 옳을까 이런 생각도 또 드네요. 그렇고 그러면 문제가 아니고 네. 자기를 어떻게 규정해야 되는가.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과연 세상으로 뛰어들어야 되는가. 그게 답을 구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입학해서 대학 가고
취직하고 군대가고 결혼하고 네, 그 살아야 순서. 되잖아요. 그 순서죠. 보통 노말한 순서. 우리 잘 살아. 이 철학가들은 내가 왜 사회에서 살아가는 대로 하지? 이렇게 질문한다고요. 그렇게 예술적인 관점에서 계속 보다 보면 모든 것이 이제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좀 아이폰 디자인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요 각이 있으면 호주머니 잘 안 들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필연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게 존엄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 어떤 공기를 느껴요. 뭔가 꽉 차 있는 공기를. 예를 들어 어떤 소년이 무대에 딱 오를 때 청중들이 박수를 팍 칠까요? 그럼 내가 여기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구나. 그 어색한 부분이 해결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러워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사회를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교육은 존엄 교육을 봐야 되고 존엄이라면 아까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게 어색한 부분을 약한 고리라고 하는데 약한 고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제일 약한 고리가 어디냐면 무대에 올랐는데 아무도 박수를 안 치면 그게 제일 약한 고리예요. 파괴되는 거죠. 도망쳐야 돼. 그러니까 무대에 오르고 박수를 쳐가지고 그 약한 고리를 보호해야 뭐 노래를 하고 부르든 뭘 하든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디자인을 얘기했는데 진짜 화딱 뛰어나는데 자동차 디자인 제일 곤란한 게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각도. 각도를 한국 차들은 어떻게 하냐면 약간 죽여놨어.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렇게 놓으면 안철수의 추천을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사람이 여기 있는데. 얘들 이거 아주 보기 안 좋은 거야. 이거 뭐야? 그게 보기 안 좋았어요. 외로운데 입술이 외로운데가지고 좋은 차는 여기 이렇게 각을 좀 줘야 돼. 특히 자동차 뒷 트렁크 부분에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약간 이렇게 각을 줘야 돼요. 이렇게 엣지를 줘야 된다고요. 꼭 뭐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요 문제를 해결하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뒷 트렁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각을 이렇게 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K9인가? 그거는 하여튼 여기 이렇게 놨어. 이거 제일 보기 싫은 거 아니야. 이건 진짜 치명적으로 보기 싫은 건데. A변 이빨.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SL5 실험 거 보면 앞에 이렇게 되는데 이 라이터의 이 라이터가 이렇게 무선이 있어. 여기 이제 라인이 이렇게 있는데 이 라인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거리는 이만큼 밑으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축 쳐져 있어요. 이렇게. 그 입술이 이렇게 쳐져 있으니까 너무 꼴보기 싫잖아. 그때 여기에 딱 맞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선이 딱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밖에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만큼 내려가 있어요. 없어. 이상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보다. 그게 이상하잖아,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선으로 쫙 연결돼야 되는데 이게 뚝 끊어졌어. 이런 거는 보면 머리 삐뚤어지는 것 같아요. 소름 끼쳐.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굉장히 민감하신 거예요. 민감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차를 잘못 만드니까 소나타가 미국에서 안 팔리잖아요. 안 팔리는 거죠. 그래서 소나타는 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K5에 밀렸잖아요. 한국에서도 밀렸고 원래 기아차가 내장이 안 좋아요. 서비스도 안 좋고 어느 뭐로 보나 현대차가 잘 팔리는 게 상식이거든요. 일단 연비도 좋고 고장도 안 나고 서비스도 좋고 내장도 좋고 다 좋은데 껍데기 디자인만 안 좋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원래 미국에서 뭐 제일 그 뭐야 중고차 그 가격이 좋은 게 일제 거잖아요. 산타페하고 뭐 세 가지 이야기했는데 그중에 소나타는 빠졌어. 그랜저도 끼었는데 소나타가 빠진 거예요. 왜? 소나타가 주력이 되잖아. 아반떼하고 그랜저하고 산타페만 있는데 소나타는 없는 거야. 안 팔리는 거예요, 그만큼. 물론 이제 현대차는 그래도 소나타 많이 팔려서 그런데
많이 팔리긴 했지만 우리나라 보세요. 조선 세계 1위죠. 전기 우리나라 한전이 세계 제일 좋은 기업이거든요. 전기 품질이 세계 1위예요. 전자 삼성전자 1위죠. 그 건축 뭐 모든 분야에서 세계 1위인데 현대차만 꼴등이에요. 현대차는 뭐 나름대로 와 500만 대 생산했다 잘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이런 다른 분야를 볼 때 현대차가 세계 1위를 해야 돼요. 당연히 1위를 해야 돼요. 근데 왜 1위를 못하냐? 디자인 못하니까. 몽구가 사장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몽구가 사장. 농부는 아니 그래 보통 못 느끼는 거야. 뭔가 옛날부터 뭔가 좀 촌스러운 이미지로 계속 좀 그런 게 남아 있었던 거. 뭔가 근데 삼성하고 좀 다른 이 처음부터 1등을 하려고 생각해야지 2등을 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한국의 그 다른 업종은 다 1위야. 자동차 빼놓고 전부 1위예요. 모두 1위인데 왜 자동차만 2등이야? 2등도 아니 저 밑에 한 7, 8등 되는데 그건 그러면 공부가 한국의 공부를 갈아야 국적이죠. 돼요. 한국의 적이라고. 내가 했으면 그 2배로 했었어.